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께서 하시는 이 답변 태도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면 무조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 아까운 시간에 저희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증인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예?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이런 정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전경련 부회장이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하는데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상징.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예. 엄영수 의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오늘은 우리 기재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된 국감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승철 증인의 증인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고용난 회수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 관련 질의, 임금 결정 방식 관련,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렇게 신문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감이 괜히 폭로전이나 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주제에 맞게끔 회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네, 회의 알겠습니다.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이 주제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여야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국회법에 보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8조에 보시면은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든 법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철 정인의 어떤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광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법을 지금 증언감정법 8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엄영수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이 문제가 법인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 준조세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시작할 때 박영선 의원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어요. 다시 형사소송법 148조 여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당할 사실이 반로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언 거부한 나 지금 유죄받게 돼 있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승철 증인님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148조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받게 된다 이 발언을 하면 그럴 때 내가 안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증언 거부하는 건 전부 내가 유죄 판결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저 조사 중이어서 내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언감정법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네, 위원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정리해 다시 한 번 더 주시기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원장께서는 뭐 증인들이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증언감정법 14조에 위증의 죄가 있습니다. 위증할 때는 1년 이상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또 우리 15조에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증인 감정 절차에 따라서 위반할 때는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증인에게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시고 만약에 증인이 위증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요. 이게 무슨 뭐 조세 정책에는 노동 정책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 조세 정책, 노동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정책이 권력과 결탁해서 쥐락펴락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째서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하고 노동 정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숫자 몇 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빨리 증언을 국정감사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조금 이해해 주시길 여야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님 나오셨죠? 네. 지금 받아 적으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전경련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감사 보고서하고요. 수입 지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대기업들에게 발송한 문서를 모두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유일호 장관님과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부터 2016년 8월까지 월별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자료 주셔야죠. 예, 그 월별 지출은 그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사에 관계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던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그런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국세청에게 예, 지시하시면 그 국세청에서 이거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산이 되는 그때는 제출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국세청에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지침에 보면은요. 네. 예, 제가 다시 국세청에다 얘기했습니다. 국세청은 저희한테 하기는 사업연도 중에는 자료 제출 명령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시 지시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 자료 제출해 예, 이상철 증인. 이승철 증인. 예. 그 정경련이 그동안 그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쪽에 그 협찬을 했던 사례들이 있죠.
메세나를 비롯해가지고 네, 있습니다. 정경련 차원에서 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주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정인과 일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일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박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광원입니다. 종현 위원장님 그 법을 지금 증언감정법 8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엄영수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좀 전에 이 문제가 법인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끔 회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네, 회의 알겠습니다.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이 주제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여야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국회법에 보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8조에 보시면은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든 법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철 정인의 어떤 그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자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상징.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엄영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오늘은 그 우리 기재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된 그 국감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이성철 정인의 정인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고용난 회수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 관련 질의, 임금 결정 방식 관련,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렇게 신문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감이 괜히 뭐 폭로전이나 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예?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이런 정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전경련 부회장이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하는데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께서 하시는 이 답변 태도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면 무조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 아까운 시간에 저희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증인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